어둠 속의 빛.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온 정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렉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다가 남은 위스키를 엎질렀다. 나는 말없이 홈즈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스탠거슨도... 홈즈는 중얼거렸다. 사건이 점점 재미있어지는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었소. 레스트레이드가 의자를 잡아당기며 투덜거렸다. 꼭 무슨 참모 회의에 온 기분이요. 그런데 그건 틀림없는 정보인가? 그렉슨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지금 스탠거슨이 투숙했던 호텔에 다녀오는 길이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나일세. 우린 여태까지 그렉슨 형사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있었죠. 홈즈는 말했다. 우선 스탠거슨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겠소. 레스트레이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스탠거슨이 드리버의 죽음과 관계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었소.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난 셈이요. 어쨌든 나는 스탠거슨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에 뛰어들었소. 드리버와 스탠거슨 두 사람은 3일 저녁 8시 반경에 유스턴역에서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소. 그리고 밤 2시에 드리버는 브릭스턴로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당면한 문제는 8시 반에서 범행이 일어난 시각까지 스탠거슨의 행적을 밝혀내고 그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이었소. 나는 리버풀에 전보를 쳐서 스탠거슨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그런 남자가 미국행 배에 승선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라고 지시했소. 그리고 나는 유스턴 부근에 있는 호텔과 하숙집을 상대로 단문 수사에 들어갔소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드리버와 비서가 헤어졌다면 비서는 당연히 역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다시 기차역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소. 아니면 둘이 사전에 모종의 약속을 해놓았을 수도 있지요. 홈즈가 한마디 거들었다. 바로 그거요. 나는 어제 저녁 내내 유스턴 일대를 뒤지고 다녔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소. 그래서 오늘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8시에는 리틀 조지가의 헨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 도착했소. 프런트에서 혹시 스탠거슨 씨가 투숙했느냐고 묻자 제깍 대답이 돌아왔소. 손님께서 기다리던 분이 이제야 오셨군요. 프런트 직원이 말했소이다. 손님께서는 어떤 신사분이 올 거라며 이틀 내내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나는 물었소. 스탠거슨 씨는 지금 2층 객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9시에 깨어달라고 하셨지요. 당장 올라가서 만나봐야겠네. 나는 말했소. 내가 기습적으로 나타나면 스탠거슨은 당황한 상태에서 뭔가를 털어놓을 것 같았소. 호텔의 구두 닦기가 자신에서 나를 안내해주겠다고 나섰소이다. 그 방은 2층에 있었는데 작은 복도를 거쳐야 했소. 구두 닦기는 내게 그 방문을 가르쳐주고 돌아섰소이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 경력 20년의 내가 보기에도 구역질 나는 뭔가가 눈에 띄었소이다. 방문 밑으로 빨간 리본 같은 핏줄기가 꾸불꾸불 새어나와 복도 건너편에 자그마한 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요. 나는 소리를 질렀고 구두 닦기가 깜짝 놀라 돌아섰소. 그 친구는 그걸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소이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우리 둘이 어깨로 밀어서 문을 열었소.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창가에는 물건이 마구 흩어져 있었소. 그리고 잠옷 차림의 남자가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소. 팔다리가 차갑게 굳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 같았소. 시체를 돌려 눕히자 구두 닦기는 그가 조셉 스탠거슨이라는 이름으로 투숙한 신사라는 것을 알아보았소. 사인은 왼쪽 가슴에 깊은 자상이었소. 칼이 심장을 관통한 게 틀림없어 보였소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소. 피살자의 시신 위쪽에 뭐가 있었을 것 같소. 셜록 홈즈가 대답하기 전부터 나는 어떤 끔찍한 것을 예감하고 목골이 송연해졌다. 피로슨 라헤.
홈즈가 말했다. 바로 그거요. 레스트레이드는 몸을 움츠리며 말했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얼굴 없는 살인자의 행동에는 아주 규칙적이고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의 범죄 행각은 유난히 소름 끼쳤다. 전쟁터에서도 너끈히 견뎌낸 나의 신경은 그 생각을 하자 찌릿찌릿해 왔다. 그런데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레스트레이드는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우유 배달 소년이요. 그 소년은 호텔 뒷길로에서 우유 가게에 가던 중이었어. 그런데 보통 때는 길바닥에 놓여있던 사다리가 2층의 어느 방 창문 밑에 세워진 걸 보았어. 그 방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게 보였다오. 그 남자는 너무도 태연해서 그 애는 그 남자가 호텔에 불려와서 일하는 목수나 가구장이인 줄 알았다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일을 시작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던 거요. 하지만 언뜻 보기로는 키가 크고 얼굴이 유난히 붉고 긴 갈색 코트를 입었다고 했소. 놈은 범행을 한 후에 잠시 지체했던 것이 틀림없소. 왜냐하면 세면대에 핏물이 고여 있었고 시트에는 그자가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칼을 닦은 자국이 남아 있었으니까 말이요. 살인범의 인상착의가 홈즈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으므로 나는 홈즈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기뻐하거나 만족해하는 빛은 없었다. 현장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전혀. 스탠거슨의 주머니에는 드리버의 지갑이 들어있었지만 스탠거슨이 모든 계산을 다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오. 지갑 속에는 80몇 파운드가 들어있었고 없어진 것은 없었소. 이 기묘한 범죄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오. 또 피살자의 주머니에 서류나 메모 같은 건 없었고 한 달 전 클리블랜드에서 보낸 JH는 유럽에 있음이라고 쓰여진 전보 한 장이 달랑 들어있었소. 보낸 이의 이름 같은 건 없었소이다. 그 밖에는... 홈즈가 물었다. 그 밖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었소. 침대 위에는 자기 전에 읽은 소설이 한 권 놓여 있었고 의자 위에는 파이프가 있었소. 또 탁자 위에 물 한 잔이 있었고 창틀에는 알약이 2알 들어있는 작은 약상자가 있었소이다. 셜록 홈즈는 기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마지막 고리가 발견됐군요. 그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두 형사는 놀란 얼굴로 홈즈를 응시했다. 내 친구는 자신있게 말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내야 하지만 드리버와 스탠거슨이 역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비서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굵직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 알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여기 있어. 레스트레이드가 조그만 하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본서 금고에 보관해둘 생각으로 상자와 지갑, 전보를 다 가져왔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알약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올 생각은 별로 없었소이다. 이리 좀 줘보세요. 홈즈가 말했다. 자, 박사.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건 보통 알약입니까? 그렇지는 않았다. 그것은 은회색의 작고 둥근 알약으로 햇빛에 비춰보니 거의 투명했다. 이렇게 가볍고 투명한 걸 보니 물에 녹을 가능성이 높군요. 나는 말했다. 정확하게 보셨군요. 홈즈는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아래층에 내려가서 어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박사에게 안락사 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그 병든 테리어를 좀 데리고 와주겠습니까?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개를 안고 올라왔다. 병든 테리어의 힘겨운 숨소리와 흐릿한 눈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사실 그 눈처럼 새하얀 주둥이는 개가 이미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테리어를 양탄자 위에 방석에 올려놓았다. 자, 이제 이 알약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홈즈는 주머니 칼을 꺼내서 알약을 쪼갰다.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절반은 도로 상자에 넣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물을 조금 넣은 이 포도주 잔에 넣고요. 약이 금세 녹는 걸 보니 박사 한 말이 옳다는 걸 알겠군요. 거참 재미있군. 레스트레이드는 자신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유의 상처받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조셉 스탱거슨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인내.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알약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는 맛을 내기 위해 우유를 좀 타겠습니다. 이걸 주면 아마 잘 먹을 겁니다. 홈즈는 말하면서 포도주 잔에 든 것을 접시에 쏟아서 테리어에게 내밀었다. 걔는 순식간에 접시를 싹싹 핥았다. 셜록 홈즈의 태도가 하도 진지해서 우리 모두는 그의 분위기에 동화된 채 숨죽이고 앉아서 어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걔는 방석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여전히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약을 먹어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진 점은 없는 것은 분명했다. 홈즈는 시계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변화 없이 1분 시간이 흐르자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이 상심하고 원통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들기며 조바심 치는 사람의 모든 증상을 다 보여주었다. 그가 너무도 상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진심으로 안타까웠지만 두 형사는 홈즈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듯 실실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어. 홈즈는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 안에 미친 듯이 오락가락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드리버의 가방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그 알약이 스탱거슨의 사망 후에 실제로 발견됐어. 그런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나의 추리가 연쇄적으로 다 틀렸을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가엾은 개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말이다. 아, 맞다. 바로 그거야. 홈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약 상자로 달려갔다. 그리고 남은 알약을 꺼내 반으로 자른 다음 물에 녹이고 우유를 첨가해서 테리어에게 주었다. 불운한 짐승은 접시에 혀를 대는 듯 하더니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벼락을 맞은 듯이 뻣뻣해지면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셜록 홈즈는 긴 한숨을 내쉬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좀 더 강한 신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 추리의 결과에 반하는 사실이 나타날 때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했지요. 상자에 있는 알약 2개 중에서 하나는 치명적인 독약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맹탕이었습니다. 나는 약상자를 보기 전부터 그 정도는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아연실색해서 홈즈가 과연 제정신인지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죽은 개는 그의 추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듯 하면서 어렴풋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전혀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홈즈는 말을 계속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사를 시작할 때 하나뿐인 진짜 단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했으니까요.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의 의미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의 최초의 가설이 옳다는 걸 확인해주는 한편 그것의 논리적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듯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나를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갔죠. 가장 일상적인 범죄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건에는 새롭거나 특이한 점들이 없어서 추리를 전개시켜 나가기가 곤란하니까요. 피살자의 시체가 이 사건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든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치들이 없이 그냥 길에서 발견됐다면 이 살인사건은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의 이상한 요소들은 사건을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는커녕 그 반대의 효과를 냈습니다.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연설에 귀 기울이고 있던 그렉슨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셜록 홈즈 선생, 잠깐만.
우리는 선생이 머리가 비상하고 수사 기법이 독창적이라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단순한 이론이나 설교가 아니오. 문제는 범인을 잡아내는 거요. 나도 수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내가 세운 가설은 틀린 것 같소. 차펜티어 군이 이 두 번째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니까 말이오. 레스트레이드도 스탱거슨을 추적했지만 역시 틀린 것 같소. 그런데 선생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암시를 줬는데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소. 자, 이제 선생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가 됐소. 선생은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소이까? 홈즈 선생, 그렉슨의 말이 옳은 것 같소이다. 레스트레이드가 거들었다. 우리 둘 다 노력했지만 둘 다 실패했소. 나는 이 방에 들어온 뒤에 선생이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한 번 이상 들었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감추지 마시오. 나도 거들었다. 범인 체포를 지체하는 것은 그자에게 제3의 범행을 저지를 여유를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가자 홈즈는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생각에 잠겼을 때 의뢰하던 대로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방 안에 오락가락했다. 더 이상의 살인은 없을 겁니다. 홈즈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자를 붙잡을 가능성에 비하면 이름 따위는 사소한 것이지요. 나는 범인 체포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사전에 다 손을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는 영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날뛰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더구나 범인은 그에 못지않게 두뇌가 비상한 제3의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범인이 포위망이 좁혀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체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자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 날에는 그자는 이름을 바꾼 뒤에 인구 400만의 대도시 속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두 분 수사관의 감정을 건드릴 의도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일당이 공권력에는 힘이 붙이는 상대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두 분의 조력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었죠. 물론 범인 체포에 실패하는 날에는 지금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나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그 순간이 왔을 때 범인 체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노라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이 약속 또는 경찰의 수사력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렉슨은 머리카락 끝까지 빨개졌고 레스트레이드의 두 눈은 호기심과 분노로 번쩍거렸다. 그러나 누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거리의 불황아를 대표하는 위긴스가 더러운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경례를 붙이고 말했다. 선생님, 아래층에 마부를 데려왔습니다. 잘했다.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런던 경찰국에서도 이런 수갑을 쓰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서 강철 수갑 하나를 끄집어냈다. 이 용수철 장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십시오. 이건 단번에 채워지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아무 문제 없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수갑 채울 상대만 있다면 말이오. 좋습니다. 좋아요. 홈즈는 빙글거리며 말했다. 마부한테 짐 꾸리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겠군. 위긴스, 가서 마부를 올려보내라. 내 친구가 여행을 떠날 것처럼 말했으므로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여태까지 그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홈즈는 그것을 끌어내 묻기 시작했다. 마부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열심히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여보게 마부, 와서 고리 채우는 것 좀 도와주게. 무릎 꿇고 앉아 짐을 꾸리던 홈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마부는 어쩐지 언짢은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짐 꾸리는 것을 거들기 위해 홈즈 옆에 앉았다.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찰칵 소리가 들리며 홈즈가 벌떡 일어섰다. 그가 눈을 빛내며 외쳤다. 신사 여러분, 이노크 드리버와 조셉 스탠거슨을 살해한
제퍼슨 호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다. 나는 그때의 일을 또렷이 기억한다. 홈즈의 득이에 찬 얼굴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요술에라도 걸린 듯 자신의 손목에서 반짝거리는 수갑을 멍하니 바라보던 사나운 얼굴의 마부. 순간적으로 우리는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마부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홈즈의 팔을 뿌리치고 창문으로 돌진했다. 창문 유리와 창틀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졌으나 마부가 창밖으로 몸을 날리기 전에 그렉슨, 레스트레이드, 홈즈가 사슴사냥개의 무리처럼 달려들었다. 마부는 방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왔고 무시무시한 격투가 시작되었다. 힘이 좋고 흉포한 그는 우리 넷을 뿌리치고 또 뿌리쳤다. 마부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유리창에 그대로 돌진한 까닭에 그의 얼굴과 손은 갈갈이 찢겨졌으나 그에게 피를 흘리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레스트레이드가 목덜미에 간신히 손을 집어넣고 반쯤 목을 졸랐을 때에야 그는 저항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우리는 그의 발까지 결박한 다음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이 앞에 이자의 마차가 있습니다. 셜록 홈즈는 말했다. 이자를 거기 태워서 경찰 본부로 호송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사 여러분. 홈즈는 빙긋이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게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으니 이제는 기꺼이 대답해드리겠습니다.